아시아의 패권국으로 군림해온 중국이 지금 공황 상태에 빠져 거의 애원하다시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주눅들게 했던 그들의 자신감은 일본이 던진 뜻밖의 도전장 앞에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베이징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든 것은 거창한 군사 동맹도 경제 제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작은 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에 속지 마십시오. 도쿄가 쥐고 있는 이 섬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중국의 전략적 옆구리를 찌르는 비수화도 같은 이 섬, 바로 요나구니 섬입니다. 이 작은 섬은 동부 정우의 중국 장성들이 식은땀을 흘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경고를 무시해온 베이징이지만 일본의 강경한 군사 배치 앞에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붉은 제국이 동중국해의 전략적 통제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상의 작은 점에 불과했던 요나군이 섬이 이제 베이징의 야망을 끊어놓을 사혈시 슈에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곳에 대만은 물론 중국 내륙 깊숙한 곳까지 뚫을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막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중국 군부를 현기증 나게 만든 충격적인 행보였습니다. 공포가 얼마나 확산되었는지 베이징 당국은 도쿄의 배치 계획을 중단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중국 외교관들은 급히 프랑스 파리로 날아가 서방의 지지를 호소하는 총ը까지 벌였습니다. 이는 베이징 지도부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례적인 움직임입니다. 남쪽에서는 중국의 미사일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필리핀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두려움에 떠는 대신 상징적이고 강력한 방역을 날렸습니다. 필리핀은 인도, 프랑스와 손잡고 서필리핀해에서 보란듯이 무력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었으며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일본 최서단에 겸손하게 자리 잡았던 작은 섬 요나구니는 이제 전략적 태풍의 눈이 되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작은 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리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요나구니에서 대만까지는 불과 110km. 날씨가 맑은 날에는 육안으로도 보일 만큼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중국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백악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요나구니에 최신형 지대지 미사일과 전자전 부대를 배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중국과 전 세계에 보내는 가장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이곳은 난공불락의 요새이며 레드라인을 넘는 순간 즉각 방역하겠다는 경고입니다. 요나구니에 미사일을 배치한 것은 단순한 전략적 이동이 아닙니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로를 완전히 봉쇄해버린 신의 한 수입니다. 일본이 이 최전방섬에 현대식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자마자 대만을 압박하려던 중국의 모든 전함과 전투기들은 원거리에서부터 차단당했습니다. 작디작은 요나구니가 이제 베이징의 대만 해협 야망을 집어삼키는 죽음의 문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중국 내부에서는 분노와 공황이 들끓고 있으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베이징은 평정심을 완전히 잃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도쿄의 미사일 배치 중단을 애원했습니다.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던 국가가 보여준 믿기 힘든 모습입니다. 목덜미에 칼이 들어오자 적에게 칼을 거두어 달라고 비는 꼴입니다. 베이징은 요나구니의 미사일 배치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주장하지만 군사 역사학자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실상은 중국이 외통수 체커메이트에 걸린 것입니다. 총성이 울리기도 전에 빠져나갈 길 없는 막판에 몰린 것입니다. 일본과 미국은 굳이 반가쇠를 당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작은 섬 하나로 접근로를 틀어막자 전세는 순식간에 연합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서필리핀해에서 어민들을 괴롭히며 큰 소리치던 중국이 이제는 약자가 되어 도쿄에 멈춰달라고 읍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남중국해에서 보여주었던 패기 넘치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굴욕적인 상황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전략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군사용어로 이것이 바로 반접근 지역거부 A2AD 전략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번에는 일본과 미국이 이 전략을 역이용해 중국을 옭아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구니는 더 이상 작은 섬이 아닙니다. 전체 판도를 뒤흔드는 치명적인 급소가 되었습니다. 최신 미사일 시스템 배치가 완료됨에 따라 중국의 전략적 진입로 전체를 굳어버리게 만드는 불의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쉽게 말해 장전된 총구가 중국군의 관자놀이를 정조준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 번의 실수면 반가소에는 당겨질 것입니다. 중국의 절망은 요나구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베이징은 일본 전선과 남중국해 전선 두 곳이 동시에 불타오르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그들은 외교적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대상은 프랑스였습니다. 정보 보고에 따르면 베이징은 파리와 직접 접촉해체 했는데
이는 군사 협상이 아니라 외교적 구걸이었습니다. 중국은 프랑스가 영향력을 행사해 도쿄를 달래고 동아시아에서 나토의 협력 속도를 늦춰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지역 안정을 위해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전략가들은 이를 협력이 아닌 공황 상태에 빠진 국가의 발악으로 분석합니다. 패닉 버튼은 이미 눌러졌고 베이징에 오만했던 자신감은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의 도전장을 내밀고 유럽을 무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늙은 대륙 유럽에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에 미국, 일본 편에 서지 말라는 은밀한 메시지를 보내며 서방 동맹을 분열시키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파리에 손을 내미는 동시에 동남아시아를 향해서는 은밀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이 심각한 경고이며 우리 또한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동시에 도발자로 행동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당황함을 반영하는 동시에 극도로 위험한 전략입니다. 이것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정보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새로운 전략 지도와 함께 매우 우려스러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괌 킬러, 구암 킬러라 불리는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DF-21과 DF-26이 현재 발사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해독된 지도에 따르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 미군 기지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한반도, 그리고 필리핀에 새로 설치된 기지들까지 그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특히 미군이 필리핀에 주둔하게 된 것은 방위협력 확대 협정 EDCA 덕분인데 이제 이 EDCA 기지들이 베이징의 최우선 타격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카가얀, 차가얀, 이사벨라, 아이사벨라, 팔라완, 파라완 등 미군이 사용하는 기지들은 중국의 선제 공격 시나리오에서 중요 하스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인식 속에서 필리핀은 더 이상 중립국이 아니라 분쟁 발생 시 미국의 발판이 될 잠재적 적국입니다. 이 기지들은 미군이 주둔하는 영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DF-21과 DF-26 미사일의 유효 사거리 안에 완벽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제 완충지대가 아니라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전선은 중국의 최첨단 화력 시스템의 조중영 안에 들어 있습니다. 최신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전개된 모든 미군 전력이 중국 미사일의 타격 범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는 베이징이 지금 당장 발사를 결심한다면 단 몇 분 안에 일본, 한국, 필리핀에 걸친 수많은 기지에 불벼락이 쏟아질 수 있다는 소름 끼치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설이 아닙니다. 전략지휘소의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실제 시나리오입니다. 전쟁은 아직 터지지 않았지만 그 그림자는 어느 때보다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당황하지 마라. 역사는 성급하게 전쟁을 시작한 자들이 가장 먼저 참혹한 대가를 치렀음을 증명합니다. 중국 미사일의 위협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사 분석가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지역 동맹국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은 빠를 뿐만 아니라 극도로 전략적인 반격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올해 최고의 외교적 반전파입니다. 중국은 지지를 얻기 위해 유럽의 거물인 프랑스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파리는 양보하기는커녕 베이징을 얼어붙게 만드는 역공을 펼쳤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즉각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전함을 급파했습니다. 단순한 순찰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전함은 인도, 필리핀과 합세하여 중국과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서필리핀해에서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세계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동맹은 행동할 준비가 되었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베이징의 야망에 날리는 통렬한 외교적, 군사적 딱이었습니다. 중국이 프랑스의 도움을 요청한 직후에 벌어진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습니다. 파리는 악수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패배시킬 훈련을 위해 필리핀, 인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훈련의 공식 명칭은 해상 파트너십 훈련 Maritime Partnership Exercise이지만 그 이면의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서필리핀에 펼쳐진 이 광경은 전 지역을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의 최신의 호위함과 초계함들이 위용을 드러냈고 그 곁에는 원양작전 능력이 뛰어난 인도 해군의 구축함들이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서는 프랑스 해군이 전열에 합류하여 물샐 틈 없는 연합작전을 펼쳤습니다. 세 개국, 세 가지 군사교리, 세 개의 언어가 섞여 있지만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이 바다는 결코 고립되지 않았으며 베이징이 제멋대로 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 협력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했다는 신호입니다. 인도 해군이 서필리핀의 훈련에 참가한 것이 중국을 그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양국 사이에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쇠봉과 돌덩이, 심지어 맨주먹으로 혹한 속에서 피 튀기며 싸웠던 처절한 충돌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양국 관계에 아물지 않은 상처입니다. 이제 인도 해군이 필리핀군과 손을 잡고 프랑스의 지원까지 받게 되자 중국은 그 메시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적 포위망이 서서히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북쪽에는 미국과 일본이 반접근 지역 거부 A2와 AD 진을 쳤습니다. 서쪽에는 대륙의 맞수 인도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인 군도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행동할 준비가 된 필리핀이 있습니다. 전략적 포위망은 이제 닫혔습니다. 베이징은 외교적으로나 화력 면에서나 그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서필리핀의 합동훈련은 더 이상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명백한 경고입니다. 이는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무력 충돌에 대비한 실전 준비 단계입니다. 숨막히는 훈련 과정에서 해군은 함정 지휘, 실전 상황의 통신 조율, 그리고 무엇보다 적을 탐지하고 즉각 대응하는 법을 철저히 익혔습니다. 메시지는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합니다. 필리핀은 혼자가 아니다. 전략적 연합전선은 구축되었고 대열은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필리핀이 작고 약해 저항할 수 없다는 중국의 오랜 멸시 섞인 주장을 완전히 깨부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 작은 나라는 이제 전투 대열에 당당히 서 있으며 과거처럼 쉽게 괴롭힐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필리핀을 뒷받침하는 군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강력합니다. 그 배후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태평양 전역에 기지망을 갖춘 미국, 지역 내에서 가장 빠르게 현대화된 함대를 보유한 일본, 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로 무장 중인 호주, 그리고 최근 군함을 파견하고 훈련하며 전략적 연대를 맺은 프랑스와 인도까지 합류했습니다. 이것이 필리핀 국민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게임은 이제 진지한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비이며 유화적인 외교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실전에 나설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이 상황을 가볍게 보는 세력이 있다면 판세를 냉정하게 다시 봐야 할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분석은 끝났습니다. 지금의 긴장은 명백한 현실이며 무력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가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전방 방어 시스템은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질문을 던져봅니다. 중국은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만만할까요? 대답은 말이 아닌 최근의 행동에 있습니다. 일본의 요나군이 미사일 배치를 중단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파리에 직접 구조 요청을 보낸 것. 이 모든 것은 베이징 지도부 깊숙이 공포가 스며들었음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진정으로 강력한 국가는 불평하지 않으며 진정한 초강대국은 전략판에서 물러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공황 징후는 외교와 군사 행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사방이 막힌 형국에서 버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미국, 일본, 인도, 필리핀 연합이 구축한 강철의 고리는 모든 공격과 수비 방향을 완전히 잠그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요나군인은 베이징의 동쪽 출구를 봉쇄했습니다. 필리핀은 EDCA 기지들을 통해 남쪽 해역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서쪽에서는 인도가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병력과 포병 시스템이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침범할 수 없는 영향권이라 여겼던 바로 그 지역에서 역으로 숨통이 조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명확한 경고도 담고 있습니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세력은 무모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지역 방어 시스템 전체가 최고의 냉정함을 유지해야 할 때입니다. 서필리핀의 위협이 가속화됨에 따라 필리핀의 군사력 증강 속도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해군의 모든 방어막을 뚫을 수 있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 브라모스가 곧 실전 배치됩니다. 이것이 등장하는 순간 해상에서의 주력 억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지역 영공을 장악할 수 있는 최신 전투기들이 최전방 비행대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단 한 뼘의 땅도 비워두지 않겠다. 필리핀은 현재 모든 전략적 대결이 지나가는 교차점입니다. 이곳에서의 준비는 더 이상 계획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부정할 순 없는 사실은 필리핀이 전장이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위험성이 역설적으로 필리핀에게 최대의 전략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은 필리핀이 무너지면 인도 태평양의 전체 방어 구조가 도미노처럼 붕괴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핫스팟이 아니라 핵심 기둥입니다. 그렇기에 필리핀이 끊임없이 다국적 훈련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은 철저히 의도된 것입니다. 미국과의 최대 규모 훈련인 발리카탄부터 일본, 호주, 프랑스, 인도와의 최근 활동까지 모든 훈련은 그 누구도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필리핀은 결코 버려질 수 없습니다. 이곳이 뚫리면 서태평양 전체가 적대 세력에게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군사활동에 프랑스와 인도가 참여한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전략적 선언입니다. 파리와 뉴델리에서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필리핀에 대한 공격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국제법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 요나군이 섬의 긴장 고조, 중국이 프랑스에 구조 요청을 보낸 사건, 그리고 서필리핀의 대규모 훈련, 이 사건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거대한 그림이 드러납니다. 이것들은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모두가 외교, 군사, 전략적 전면 대비라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장은 형성되었고 강대국들은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이제 작은 실수 하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정보전 또한 해전 못지않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역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모든 병력이 대기 상태일 때 불안을 조장하는 선전전이 난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승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학자들과 전략가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바람의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연합이 필리핀 곁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현실 앞에서 필리핀이 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훈련부터 국방협정까지, 요나구니에서 서필리핀에까지 모든 신호는 이것이 고립된 싸움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자 간의 거대한 체스판이며 진실은 명확하고 정의로운 목소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등장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충돌이 일어난다면 누가 정의의 편에 서게 될까요? 이웃을 괴롭히다 이제 와서 국제사회의 개입을 구걸하는 자들일까요? 아니면 도발이 아닌 자유와 규칙, 지역 안정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동맹군일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함께 토론해 주십시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